김훈 살인 사건 이거의 그 충격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김훈 일단 얼굴 한번 보시죠. 저는 김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저 헤어스타일 말입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굉장히 무서운 이상한 반삭 같은 그런. 네 반삭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나이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외모로 보면은 네. 사실은 잘생긴 얼굴일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을 실제로 보면 아 뭐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잘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44세고 그러니까 1981년 12월생이니까 뭐 대략 44세 뭐 흔히 45세 나이를 뭐 불려서 얘기하면은 뭐 나 46이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피해자가 이미 피해를 예감하고 여러 차례 신고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접근 금지 상태였는데 왜 이렇게 8시 50분에 차량을 타고 가다가 서갖고 지금 저 김은희 차를 막 깨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저렇게 살해를 당했는가 하고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인을 저지르나. 정말 우리 경찰은 저런 종류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를 정말 구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아주 동시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김소영 사건보다 이 사건이 훨씬 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사건인 게 피해자가 아주 그 안타까운 신고를 여러 번 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폭력을 사법기관에 의해서 인지했어요, 여러 번. 네.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결국은 분리조치가 되면서 네. 임시조치 같은 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토킹을 하니까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잠정 조치라는 거를 했는데 1, 2, 3월을 했는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접근 금지가 네. 이제 주요한. 근데 이제 3-2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자 감독을 해가지고 네. 스마트워치를 주고 전자 발찌가 이제 서로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죠. 접근하면 스마트워치가 알람이 울리는 그런 네. 형태의 신종 스마트워치를 네. 경찰이 스토커에게는 이제 채우고 구속 대신에 그거를 채워가지고 네. 피해자에게 접근을 막는 이런 조치를 이제 법률 개정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얘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이런 조치를 왜 안 했느냐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그 전에 어떤 신고가 있었느냐 지금 이 스토킹 피해 여성이 자기 차량에 지금 뭐 위치 추적 불법 장치가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까지 하면서 스토커가 정말 치밀하게 피해자를 추적 중이구나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러면 최소한 3-2호인가 그 전자발찌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요청을 안 했나요? 잠정 조치를 하는 게 이제 지금 제일 핵심이고요. 만약에 그 위치만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스마트워치가 울리면서 그 장소에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잘못이고 그거는 이제 경찰이 잘못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 착용자였죠. 네. 전자발찌 착용자는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1년에 성범죄가 거의 4만 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한 300건 정도. 예. 300건. 그러니- 4만 건 중에 300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4만 명 중에 가장 위험한 1%도 안 되는 정말 고위험군인 사람이 지금 이 김훈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겁니다. 네.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보호관찰소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만약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경찰이 이 김훈이 스토킹을 하는데 얘가 사실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 전력이 있었구나를 만약에 알았으면은 그러면 3-2호를 신청하면서 전자발찌를 스마트워치랑 연동되는 걸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게을러서 모른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나요? 시스템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그러죠? 하급 경찰은. 어.
그러니까 이 정보, 법무부에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는 경찰이 마음대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확인을 하는 무슨 어떤 공식적인 절차 내지는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무부의 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관리를 하니까 이게 서로 연동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애당초에 피해자가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도 모르고 사귀었을 거고요. 예. 살고 보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인 거고. 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일단 피해자가 같이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리고는 담당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됐을 때 이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은 나중에 지금 정말 무슨 잠정 조치할 때 전자발찌를 그러면 교체해줘도 안 죽을 수 있었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쉬운 대목이 곳곳에 많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예. 이를테면 사기는 닭인계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피해자도 이제 계속 스토킹을 하니까는 이게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잠정 조치까지 받았는데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 신원조회를 했을 것이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게 안 나오나요? 그게 이제 열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 전담 경찰은 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요. 피해자 전담 경찰은 피해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만약에 알겠네. 이 피해자를 피해자 네. 전담 경찰이 자신의 재량권으로 보호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형사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그 위에 조직에서 뭐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아마 이 말단 피해자 전담 경찰과는 열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건으로 성립을 해서 성립을 하면 발생한 사건이라든가 이러면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신고 단계에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 아직까지 입건이 대해서는 안 됐으면은. 그렇죠. 입건이 네. 안 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가정폭력사건이라서 정식의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아. 더군다나 스토킹도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전과를 피해자 전담 경찰과는 열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 사실 그 최신 뭐 스마트워치랑 연동된 거 교체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네. 그걸 지금 안 해준 건 사실은 이 경찰관의 잘못이라기보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이 뭐 뭔가 아기가 안 맞아 떨어지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연유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 있는 담당 이제 그 범죄 예방 정책국은 사실 검찰국과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게 됐을 것이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이 과거 같으면은 지금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뭐 임시 조치나 뭐 응급 조치 할 때 검사가 거쳐서 법원에다가 청구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확 어느 순간에 다 단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 말고는 지금 검찰 손을 거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막을 네. 사실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당연히 알고 있기가 어려웠을 거고 본인은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죠. 사건을 막을 길은 없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그 경찰 하나가 부지런했냐 안 했느냐 뭐 이거의 문제로 귀결될 사항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감찰을 할 네. 일이 아니라 그래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영국의 클레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잔인하게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지금 똑같은 이런 사건처럼 아주 난도질 당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클레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성범죄 전과가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 딸이 미리 좀 알았으면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 것을 알고는 관계를 아마 안 맺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클레어 법이고요. 그 클레어 법의 핵심은 뭐냐면 right to ask예요. 물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피해자는 네. 자신의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전과를 성범죄 전과 같은 것들을 경찰에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교수님, 발생하기 네. 전에도요. 네. 관계 어. 남자친구로 사귈 때
이 남자가 네.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알려주세요를 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반대로 지금 네. 우리나라 법은 네.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인다. 네. 제가 경찰에 전화해서 제 남자친구 뭐 주민등록번호가 90 뭐 90 네. 05 뭐 혹시 04 뭐 전자발찌를 뭔데 차고 있나요? 전자발찌 차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거는 뭐 알 수 없다죠. 그쵸. 알려주면 안 된다죠. 개인정보니까. 아. 알려줬으면 우리나라는 소송당할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영국에서. 아. right to ask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죽은 여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계속 죽어나가도 되느냐예요. 아. 문제는. 그러니까 경찰에게 그거를 발설할 권리나 의무는 없지만 피해를 느끼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거를 행정 당국에다가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볼 수는 권리 있어야 있다. 되잖아요. 국가 권력에게 내 권리. 물어는 봐야 된다. 예, 내가 어. 세금 내는데 왜 그렇죠. 나는 물어보면 안 됩니까? 예. 예. 아. 근데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어느 네. 정도 이제 어떤 그 벽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애가 좀 성질도 더러워 보여 이러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연애를 하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진행이 돼서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살림을 합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여성들이 좀 자기 방어 차원에서 물어볼 수가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입증에 뭐 충분한 서류나 무슨 객관적 뭐 어떤 증거라든가. 네, 그런 게 예. 있으면은 네. 아마도 경찰에서 지금 이 사람은 내지는 보호관찰소에서 있는 정보를 경찰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차저차해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다 정도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면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예. 아, 그러네요. 정말로 아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만나다가 뭐 드디어 이제 뭔가 굉장히 친밀해진 관계가 됐는데 딱 보니까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다. 왜 말 안 했냐? 내가 너한테 왜 말해야 되냐? 뭐 그렇죠. 이러고 그렇게 되는 화내기 거죠, 시작해서 지금. 폭력이 오간다. 뭐 그렇게 이러면 되는 정말 거죠. 예.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예. 여러 명이 사실 목숨을 잃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권리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야말로 이제 피의자의 권리, 범죄자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라는 건 완전 꽁꽁 싸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주의로 예. 네. 모든 권리는 이제 사법기관과 피해자의 권리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네. 피해자 권리 같은 건 원래 없었어요. 그렇죠. 예. 최근에나 피해자 중심주의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뿐 실질적으로 뭐가 중심이라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피해자 보호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말 피해자가 죽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예비 피해자로서 자기가 국가 권력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정말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네.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 사실 여름에 반바지만 입어도 뭐 모르는 반바지 안 입죠. 안 입죠. 반바지 안 입죠. 네. 그렇죠. 네. 안 네. 입고. 주고 다니니까. 네.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사귀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머지않아 사실 알 수밖에 없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 그 전에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네. 예. 근데 이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전자발찌라는 게 정말 뭐 상위 뭐 몇 프로 안에 드는 흉악 범죄자들만 차는 그렇죠. 거라고 한다면은 네. 네. 적어도 그 정도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일정 정도의 친밀도가 있다면은 그렇죠.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게 지금 아닐까 싶긴 전자발찌를 차고도 네. 이제 피해 뭐 대부분 파트너 살인이거든요. 피해 예.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1년에도 10건 이상씩 발생해요. 10건. 네. 그럼 그 10건이라고 합시다. 그 10명의 여성들은 권리가 없나요? 몰라도 되나요? 거의 평균 그 정도가 지금 사망에 이르는데 우리는 클레어 한 명으로도 입법을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10명의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네, 던져주신 네, 것 네. 같아요. 예. 그게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 그러니까요. 이 한 명이 생명이라도 그걸 피할 수 있었다면 맞습니다. 국가 네. 권력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최근에 정말 한 20, 30년간의 사실 입법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이제
범죄자의 인권은 계속 강화되고 피해자의 권리는 자꾸 잊혀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이 선진화라는 게 결국 국가가 선진국이 된다는 건 범죄자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주지만 피해자의 권리도 당연히 우선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집도 제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위가 향상이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보호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에는 이런 그 답답한 모든 정보가 블라인드하기 때문에 네. 그게 권리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르게 다 감추어 놓고 네.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맞이하는 건 너무 네. 억울한 일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성범죄자 그 신상 그 정보 공개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집으로 우편물도 날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랑 살면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를 다 알게 맞아요. 되는데, 아동 성범죄는 네. 정작 네. 내가 살게 되고 결혼할지도 모르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나는 정말 깜깜이로 알 길이 없는 거죠. 네, 네. 알 길이 없다는 네. 게. 예. 어휴, 이거는 정말 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갖고 클레어법 물을 수 있는 권리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회에서 정말 입법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뭐 법의 국제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진짜. 엄한 일들만 네. 하지 말고 정말 이런 법 좀 꼭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